어저께 인후에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인데 한 몇 군데에서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여기서 올 동안은 너무 초조해가지고. 기침하고 이제 숨이 차다 그러는데 세츄레이션이 91%거든요. 저희는 언더포트 응급실에 당직이가 없으셔가지고 낮에는요. 네. 내리질러밖에 안 되시거든요. 병상이 다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 저기 사람 많아요 지금.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오늘 뉴스탑10은 보신 그대로 여기부터입니다. 총대를 매긴 맨 한동훈 대표와 유지부동 타협은 없다는 용산 대통령실 이야기입니다. 보신 그대로요. 추석을 앞두고 의료 공백 사태 임기점이 넘어가는 듯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대통령실에 일종의 절충안을 냈습니다.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일단 늘리는 것을 보류하자는 내용이 핵심일 텐데요. 용산 대통령실은 이런 여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핵심 움직임은 이런 겁니다. 평행선을 의정 갈등, 평행선을 날리고 있고 대통령실은 예정대로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의협회장 전공희 대표 중간에서 한동훈 대표 나서달라 지금 중재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절충안을 강조한 건 그만큼 본인도 절실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의대 정원 사태가 지금 6개월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전공의들은 한 10,000명 정도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일단 의대생들이 지금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9월부터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일단 의대생들의 휴학이냐, 지금 의대생들의 지금 이 유급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이제 6학 의대생들, 의대 이제 시험을 봐야 될 학생들이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다음에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전문의들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공의들이 지금 현재 이 응급실이나 병상을 지키다 보니까 거의 한계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지역에 이제 이 의사들을 수급을 해야 되니까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서울 쪽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 지금 응급실들이 상당히 비어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전문의들 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술을 지금 진행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잇따라서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당장도 문제지만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내년, 후내년, 그리고 이게 다음 지방선거, 대선에 굉장히 아마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건이 큰 지금 문제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발벗고 나서고, 특히 이 문제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은 지금 응급실 사태에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한 3군데밖에 지금 차질이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밀어붙여야 달성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제 추석이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만약 국민들의 지금 피해로 이어질 경우에 예. 이 사태는 제가 볼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예. 여전히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강경한 것 같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 말씀은 그럼 잠시만요. 하나 더요. 이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정책 개혁 중에 하나잖아요. 의료개혁. 그거 한동훈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중재안을 오늘도 한번 다시 강조했다는 건, 이건 누군가가 봤을 때 이른바 윤한 갈등으로 비춰져도 나 그 정도 각오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갈등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아마 한 대표의 어떤 정책 입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사실은 정권을 넘겨줬다 그러면 예. 자칫하면 이 윤석열 정부가 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아마 차기 대선에서 굉장히 위험 요소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굴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 이제 국민을 어떤 이 어려움에서부터 지금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판단인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이제 밀어붙여왔고 많은 희생 속에서 해왔는 상황에서
이걸 다시 이제 되돌릴 경우에 예. 내년에 모집 정원을 다시 이제 조정할 경우에 정말 개혁 자체가 자초될 수 있다. 예. 그런 어떤 우려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절충안 한 대표도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물러서지 않고. 그런데 일부 보도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 용산 대통령실 측에 비공식 통로로 전달을 했다. 그리고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정확히는 그제였죠. 한동훈 대표가 정치실장 혹은 한덕수 총리에게 이거 의대 증원 절충안 2026년 내후년은 좀 어떻게 다시 조정해보자는 것을 전달했고 이걸 대통령실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한덕수 총리의 얘기는 한동훈 대표 방안이 수용 어렵다라고 결론을 냈고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국무총리를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한덕수 총리도 일단 그 선에서 대통령이 요지부동이다라는 확고하다 이런 얘기를 한 대표에게 전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요일 날 고위 당정 회의에서 두 분이 따로 별도의 말씀을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상황 속에서 이게 공식적인 제안이었냐 아니면 비공식적이었냐 이런 형식적인 얘기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얘기예요. 어쨌든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국무총리에게 지금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중재해 보겠다고 중재안을 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도 어쨌든 총리실에다 검토를 지시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검토의 결과가 어렵다라는 건데 수용이 어렵다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여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어떤 협의를 안 했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예. 안 했어도 문제고 했는데 저런 결과가 나왔다면 더 큰 문제인 거죠. 이것은 지금 뭐 일반 개인이 지금 제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여당의 대표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중재자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빠지라는 얘기를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예. 내일 모레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국정 브리핑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마치 4월 1일 날 대통령께서 그 담화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신 것 같은 데자뷰가 지금 느껴져요. 그때 발표하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 사퇴까지도 얘기할 예.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는데 예. 대통령께서 29일 날 지금 국정 브리핑을 하고 30일 저녁에 한동훈 지도부와 만찬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만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윤한 갈등의 분수령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 얘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얘기. 용산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한 건 정부안이 이미 그렇게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대 증원 아니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한동훈 대표가 전달했지만 이 거부되는 과정을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설명했고요. 조금 전 오늘 국회에서 운영위가 열리고 있는데 성태훈 정책실장 얘기는 기존 입장 변한 것 없고 또 있나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정책실장도 용산 대통령실을 기르는 의대 증원권, 절충안,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절충안 변한 게 없다라고 잘라 말했거든요. 오늘도 한동훈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를 재차 강조했지만 역시 용산 타협은 없다,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한동훈 대표의 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출연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도 듣고 네. 또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대안도 제시해보고 하는데 그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 정부에서 바로 수용하거나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은 또 당에서의 역할을 찾아가고 또 정부와 계속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도 의대 증원 유예하지 않은데 한동훈 대표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은 제안받은 적이 없다. 의대 증원 유예하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까 장동영 최고위원 얘기는 이게 쉽게 해결된 문제면 여기까지 안 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강진애 변호사님,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총선 기간 때 윤한 갈등 때 사퇴 의사를 밝혔던 이유도 의대 증원 문제를 용산 대통령실이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런 배경도 있었었거든요. 예,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뭐 박단 회장과 만났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의정 갈등에 있어서의 중재자로서 나서고 있는 모습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3월에도 총선 기간 동안에도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정부에서 강하게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전공의들에 대한 어떤 처분, 행정처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유연화를 좀 해달라라는 것을 요청을 했었고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사뭇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해가 전달되었다라고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전달받은 바 없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 오는데요. 명절에는 응급실에 찾는 환자가 한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복통이라든지 제초를 하면서 다친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예. 이러한 경우에 또 명절에는 1, 2차 병원에서도 3차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대부분 사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 추석 명절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들까지도 좀 다루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의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로 대통령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형태로 더 이상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어떤 정기적인 만남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공식적인 루트로 들어온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들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싶으신 당정 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번 추석 전에 빨리 정리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총선 기간 때 당시 비대위원장 신분과 대통령 이미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윤한 갈등 전선이 있었는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대표 이후에 다시 한번 중지한 얘기를 꺼냈지만 일단 용산 대통령실은 거부한 상황입니다. 뭐 또 윤한 갈등 혹은 당정 갈등 얘기가 또 다시 한번 나오니까 당원 게시판도 많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대통령은 아쉬울 게 있겠냐 주치의도 있는데 이거 의료 개혁 아닌 의료 개혁이다. 반면 민주당과 싸우는 건 대통령뿐이고 한동훈 대표에겐 기회가 없다. 뭐 당원 게시판도 엇갈리고 있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국민의힘 당원들도 국민입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의료 사각지대의 피해자가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처음에는 여론이 좋다가 지금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 변화나 자세 변화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검은 세력과 운운하면서 현동 세력 운운하면서 그쪽이랑 싸우시느라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러다가 온 국민이 환자되게 생겼습니다. 이게 국민을 볼모로 도박을 하는 것 이것은 애초에 민주당 역시도 의대 증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것을 협조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갈 때 이 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 혼자서 이것을 100m를 앞서 나가면서 사람들은 다 뒤에 쳐져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여당 대표 탓, 야당 대표 탓 또 심지어는 이제 국민들 탓까지 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혼자서 고립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참모들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전 여당 대표가 저거를 중재를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중재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이것이 피해자가 국민들이 되면 이게 의대 증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된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들이 피해자 다 된 환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이게 어떤 성과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뭐 10,000개 가까운 게 글이 올랐던 게 바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였는데 당시에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게 지금 보수 여당의 여러 민심 중에 이렇다라고 하면서 선을 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당원 게시판도 여러 엇갈리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개혁 아닌 의료 계약이다라는 당원 게시판의 목소리도 있긴 있나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병원에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딱 3군데만 문제가 있고 여기도 2군데는 곧 다시 이제 재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언론이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도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만 하지 말고 이걸 좀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했는지.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와 또 이런 여당의 인사들과 대통령이 그러면 나는 이것 때문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본인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언론들이 보십시오. 매일같이 지금 기획기사, 특집기사 등을 쓰면서 지금 이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얼마 전에는 또 이 호남에 있는 어떤 분이 이 농업하시는 분이 다쳐서 병원이 없어서 결국 사망하신 사례도 있었어요. 예. 자, 그런 상황이라면 자,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 그다음에 총리 등등이 모여서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최대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만찬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못하죠? 왜 지금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만들었잖아요. 예. 왜 만들었습니까? 국민의 여론을 듣겠다고 지난 총선 이후에 지금 이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심이 뭔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한번 지금 아멘 감찰을 통해서 응급실 한번 가보고서 조사를 해보고 진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이현정 의원 말씀은 대통령실의 숨은 뜻이 이게 지금 단순히 지금은 힘들지만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분히 하면 결국은 의료개혁 역사가 평가해 줄 거다라는 얘기도 뭔가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민정수석 통하든 뭐하든 그런 여론전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피해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당장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외면하거나 정부가 이거는 개혁을 위해서 참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대통령실에서 현장에 가보고 평가를 해보고 이게 지금 의사들이 지금 엄살을 부리는구나 뭐 판단하면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과연 그러고 있는지 솔직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현재 의료 공백 상황일 겁니다. 현실 인식부터가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이 판약이 다른 것 같아요. 추석 연휴에 응급실에서 뭔 일 날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간호사들마저 사흘 뒤에 파업을 예고하면서 응급실 대란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걱정하는 반면에 여기 보시면 대통령실은 차질 없도록 대비하고 있고 지금 여러 언론에서 과장을 해서 그렇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 속에서 정치인들도 본인의 경험 사례를 들면서 거들고 나섰습니다.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깨졌어요. 새벽에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겨우겨우 찾아가 내가 옛날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가지고서 내 신분을 밝히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그러고서 가니까 의사가 없어 아무도. 대통령께서 과연 의료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냐 이거.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밤 11시쯤에 응급실 모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예. 앰뷸런스를 쫙 서 있더라고요. 저기서 실려온 분들이 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무슨 교통사고 당해서 진짜 피가 철철 나고 이래야지 되는 거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전화를 해도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들어간다. 모든 응급실이 그러더라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는 사실 많이 알려졌던 얘기인데 응급실 22군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김종혁 최고위원도 본인 모친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장 가보면 적어도 6시간 기다리라고 한다. 강재나 변호사님. 네. 정치인들도 이렇게 본인 사례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심지어 고령인데요. 머리가 찢어졌는데도 22군데에서 결국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프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국민들께는 참 웃픈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고 그때는 응급실 환자가 2배 정도로 증가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떠한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면은 협의를 할 의사는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예라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지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예라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정부의 의견도 존중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0,000명 정도의 의사가 충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라는 것은 정말 건강,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대화 채널이 필요한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그 대화에 있어서 유예라는 단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서 시작해서 더 앞으로 나가는 대화가 분명히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의사협회 회장도 어제부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로서 끝내기보다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든 정부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든 간에 이제는 의료계와 정말로 터놓고서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사례를 한 번씩은 언급했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관계일 텐데, 팩트일 텐데. 김진욱 대변인. 일부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차 타고 가까운 병원으로 간 응급실 안 받아준다. 작년 대비 2배였고 지금 대학병원의 중증 암 수술 약 40%. 전문의들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고 이미 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지금 현장 상황이 그렇고 임계점에 다 왔다. 반년 동안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임계점에 다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임계점을 한참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면서 이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을 찾기 위해서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10몇 번 통화했다면 지금은 20몇 번을 통화해도 찾기가 어렵다. 특히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 22곳이나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 통계로도 지표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대학병원들에서 암 수술 같은 경우에 지난해 대비해서 40% 이상 줄었는데 이 피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결국은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이거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상황을 지금 정부가 혼자서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얼만큼 고통을 줄여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의료개혁 다 좋습니다. 의료개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료개혁이 개악인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지금 정부가 그 과정 관리를 너무 못하고 있다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지적을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 쪽이나 혹은 여러 김정일 최고위원도 있고 절충안이라도 뭔가 용산 대통령실이 요지부동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쪽에서는 이거 만약에 더 큰 의료 공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권 차원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절충안이라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실은 일단 1차적으로 확실하게 타협은 없다라는 얘기를 거듭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단식에 돌입한 이면택 의사협회장의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교수님들은 버티고 또 버티다 번아웃돼서 이제는 조용한 사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보람만으로 묵묵히 일하시던 교수님들이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의사로 살아가는 것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 의료 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물론 이면택 의협 회장의 지금까지 여러 구설 혹은 이른바 막말 논란 여러 가지 많긴 많았습니다만 그게 일단 곁가지라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절충안 혹은 중간 과정도 뭔가 대통령실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앞서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두 사람 만나서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꼬인 실타래를 푸는 게 중요하다. 사흘 뒤 30일에 만찬이 예정돼 있긴 한데 실제로 이 정도의 또 당정 갈등이 불거졌다면 만찬 제대로 이루어지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의 어떤 원칙이 있겠지만 원칙을 어떻게 관철시켜내느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현실에 접목시키면서 관철시켜내는 게 그게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27년 동안 의사가 한 명도 증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한 명이라도 증언시키면 저는 성공한 정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벽을 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 증언 문제에 대해서 의사 측에서도 이게 뭔가 좀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00명을 이제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이 저는 악화된 걸로 봅니다. 물론 의사들의 이기주의나 정부에 대한 이기주의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라는 거는 100% 내가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거, 그 속에서 타협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을 완전히 내가 제압하겠다라고 한다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의사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듣겠다라고 본인이 당대표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민심을 듣고 상황을 파악을 해서 대통령과 뭔가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는데 대통령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과연 변화된 걸까요? 대통령이? 그건 아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민심에 민감히 반응하고 뭔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최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당의 지도부와 긴밀히 대화를 해서 그런 것들 설득시키고, 본인의 주장이 확고한다 그러면 정말 한 대표와 당 지도부를 설득시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의례적으로 뭔가 만찬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와인 마시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들이 만나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낼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뭔가 이 중대한 사안을 만나서 논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저는 그런 풍토가 나와야지 지금 우리는 논의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한다면 30일 날 만나면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이현정 의원님. 제가 이현정 의원께 이렇게 추궁하거나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건 아닌데 30일 만찬을 하든 말든 어쨌든 저녁을 같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니까 용산이 움직일 틈이 없고 절대 이건 핵심 개혁이니까 의료개혁은 무조건 역사가 평가하겠다.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 계속 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 한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계점에 다다르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특검법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국민들이 좀 판단하시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마 대통령실도 결국은 이 여론이 악화된다 그러면 서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아마 고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그러면 정말 확실하게 그냥 이런 의료 상황에 대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들 이런 것들이 확실히 갖춰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국민의 피로감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과연 대통령실도 그냥 원칙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대화하는 겁니다. 양측이 만나서 서로 삼자 내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왜 그러는 것인지 서로 대화하는 속에서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30일 이 만찬 성사 여부도 주목이 되는데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아마 의료 공백 사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